하이,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야. 자, 풍산자 책에서 우리가 못 푼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스스로 점검하기 146페이지는 못 풀었지만 안 풀고 넘어갑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라이트 센에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적응하는 게 중요해. 자, 우리가 소금물 농도까지 여기를 다 풀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라이트 센에 있는 소금물 문제를 못 풀었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 자, 소금물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고 갑니다. 여기는 그게 안 써져 있네. 자, 우리는 수학적으로 식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농도 문제에서는. 원래는 농도가 기준인 어떤 과학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우린 과학을 배우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한 소금이 주인공인 식을 하나 외워주면 됩니다. 자, 소금이 주인공 식은 100분의 농도, 왜 100분의를 해준다 그랬어? 농도가 퍼센트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못 외우면 농도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이 식을 모르면 못해.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보자. 자, 어떤 소금물이 있어. 어떤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거나, 추가하는 걸 이렇게 하자. 소금을 추가할 수도 있고, 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물을 증발할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에 따라서 풀면서 한번 가볼게. 자, 대표 문제 999번. 잊어버렸을 테니까 내가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풀면 돼.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비커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9%의 소금물이 있어. 350g이래. 근데 여기에 물을 더 넣으래. 그럼 더하는 거네. 더할 거야. 뭐를? 물을. 물은 농도가 없는 녀석이야. 그랬더니 9%로 짰던 물이 5%로 조금 싱거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를 채워야 되냐면 여기 있는 소금물, 물들의 양을 채우면 돼. 응? 자, 근데 물을 얼마큼 부은지 모르는데 난. 그래서 여기도 뭐 그러면 그걸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으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몇 그램의 물을 더 넣는다. 이거를 x라고 우리가 미지수를 놔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x만큼 넣습니다. 그러면 야, 350g 소금물하고 xg 물을 합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50 플러스 xg의 5% 소금물이 마련되겠지. 우선 이거야. 자,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메인식이 존재하지 바로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 양이야. 근데 물을 섞었잖아. 그래서 여기 소금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엔 소금은 여기 있는 소금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응, 여기 소금이 안 들어갔잖아. 더해봤자 소금은 0인 거지.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 양을 아무것도 아닌 물이랑 섞었으니까 똑같은 소금 양이 되겠지. 자, 이거 이제 식으로 써줍니다. 그게 메인 식이야. 그럼 이 식이 뭐라고? 위에 아까 외웠던 식 있잖아. 소금은 100분의 농도, 100분의 9. 여기 농도가 9%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냥 이거 이렇게 곱하면 돼. 얘는 100분의 농도, 100분의 5% 소금물이지 이제는.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35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보다 농도 문제가 훨씬 쉬워요. 식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소금 기준으로 식이 세워질 거고 계산도 나름 괜찮아. 자,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냐? 양변에 우선 100분의 100분의를 했으니까 얘를 먼저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5도 없앨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 7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분배 법칙 할 것도 없어. 계산 깔끔해져. 오른쪽에 써볼게. 630은 350 플러스 x.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351로 넘어가서 빠진다고 치면 280인가요? 그래서 답이 280g. 답 4번이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해볼까? 똑같아. 자, 1000번 니네가 한번 풀어봐. 반반.
음, 식만 쓰면 돼. 우리 풀이는 조금 있다고 식 먼저 불러볼까?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 너희가 대답해봐. X% 소금물이 있는데 240g이야.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 더 넣었다니까 더해지는 거고, 그랬더니 결과로 12% 소금물이 됐대. 자, 그럼 한번 보자. X의 값이 뭐냐면 X%야. 아, 물 60g 좋네. 여기 60g. 자, 한번 구해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얘 맞춰주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에 올 게 뭐가 있게? 소금물 240에다가 물 60g을 섞었어. 그러면 결과는 몇 그램? 100g. 그렇지, 300g이 될 거야. 잘했어. 그 다음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식으로 넘어가야 돼. 이 안에 소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비이커엔 소금이 있을 거야. 얼마큼 들어가 있어? 식 불러봐. 음, 소금식은 무조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그랬어. 이거 연결해서 요 첫 번째 비이커 맞게 써봐. 100분의 x 그렇지. 곱하기 300, 아, 요거는 300이 아니라 몇 g이야? 240. 그렇지. 이 결과가 300g이지 X% 소금물은 240g 있었으니까 여기다가는 240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이커랑 더했으니까 여기도 더한 거를 써줘야 되는데 물이잖아. 물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써요. 없지. 그래서 여기 더하기 0 써줘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나 안 써줄게. 그랬더니 오른쪽 비이커에 있는 소금이랑 같겠지. 자, 이쪽에 있는 소금 식도 불러주세요. 100분의 12 그렇지. 100분의 12. 곱하기 300, 그렇지. 끝. 이겁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돼. 너무 잘했어. 자, 이거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양변의 100을 우선 없앤다. 선생님, 얘 여기 영하나 없애고 싶은데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농도는 무조건 100분의 1을 다 없애버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0이 하나 있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0이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주고, 뭐야, 오른쪽에 12를 내가 없애주면서 왼쪽에도 11을 없애주면 여기 2가 남을 거고, 여기 2도 한번 없애볼까? 30이랑 2랑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면 15 나오네? 좌변은 x만 나왔고, 우변은 15만 나왔으니까, x는 15네. 끝! 답 3번. 잘 풀었어. 이렇게씩 쓰는 거야. 자, 그러면 1004번도 한번 가서 보자. 1004. 얼마나 천사 같은 문제인지. 자,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소금은 문제는 다 똑같은 식을 사용하고 다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랬어. 비커만 한번 그려볼게. 생각해봐. 자, 8% 소금물이 있는데 300g이 있었대. 거기에, 와, 더 짜. 14% 소금물을 섞었대. 그랬더니,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중간에 짠기가 나오겠지? 싱거운 거랑 짠 거랑 합치면 중간에 뭐 애매한 뭔가가 나올 거 아니야? 12%래. 12%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을 만들었다. 끝. 그러더니 물어보는 게 이때 14% 소금물 양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너가 X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소금 문제는 뭐부터 채워야 된다? 요 밑에 있는 것부터 채워야 된다. 몇 g인지. 너가 말해봐. 같이 해자. 8% 소금물이 300g이면 14% 소금물은 몇 g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걔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x라고 하면 돼. 잘했어. x. 그러면 12% 소금물은 몇 g일까? 900g에 그렇지. 두 개를 합쳤으니까 300 플러스 x. 너무 잘하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소금식을 쓸 거야. 근데 아까는 소금이 여기만 들어가 있었고 여기는 물이었으니까 0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똑같이 소금물인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물과 두 번째 있었던 비커 소금물을 각각 소금량을 결정해 줘야 돼. 그리고 두 개 더해갖고 그래서 얘가 됐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줘야 돼. 하나를 더할 뿐이지 아까랑 똑같아. 자,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불러주시.
100분의 농도 몇이야? 8, 그렇지. 곱하기 소금물은 100, 3배. 더하기. 이제 여기 있는 소금은 얼마야? 100분의 분의 14 곱하기 100, 그렇지. 잘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 합이랑 같을 거 아니야? 섞은 거니까. 여기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300 더하기 1. 그렇지. 이겁니다. 식이. 너무 쉽잖아. 응. 계산만 드럽게 복잡할 것 같지만 식 세우는 건 이제 금방 하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것만 계속 쓰면 되는 거야, 농도는. 딴 게 없어. 자,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100을 다 날려버리라 그랬지? 그래서 너도 곱하기 100, 너도 곱하기 100, 너도 곱하기 100. 그래서 100분의 1을 다 없애버려. 자, 그리고 나서 눈을 한번 크게 떠보자. 얘 4의 배수고 얘도 4의 배수니까 나눠야지 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도 같이 나눠줘야 되거든. 얘는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서 2로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숫자가 너는 4, 너는 7, 너는 6.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이 한 번 더 그냥 복잡해지는 계산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4 곱하기 300, 1200 플러스 7x는 6이 분배 법칙으로 가져야 되겠지? 1800 플러스 6x. 이렇게 한 번 더 쓰는 거 말고는 아까 그 유형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요 계산 하나 더 추가된 거야. 그럼 이제 야 6x 너 절로 이항해. 마이너스 6x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00 너도 절로 이항해. 그럼 하고 600 남네. 끝. 어렵지 않지? 농도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쓰러워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나한테 배우면 농도가 절대 어려우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풍산자에 있는 유형은 다 했어, 우리가. 그러면 안 배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안 배운 유형들을 이제 여기 라이트 센서 채우면서 가볼게. 자, 12, 13 다 배웠고, 11도 다 배웠고, 10, 9, 8, 7, 7번부터 안 한 것 같거든?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4번도 안 했네? 와, 쉬운 거 말고요. 오늘 이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부터 먼저 해야지 우리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서 괴롭지. 그래서 유형 7번 한번 볼게. 예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대표 무형 한번 풀면 너희가 뭔지 알 것 같아. 자, 매달. 요 문제 그냥 이거는요. 요런 거 없어요. 이건 외울 거 없어. 우리가 외운다고 생각하면 활용해서 딱 두 개 외우면 돼. 속 시원하네. 그거 하나랑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거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유형 7번 한번 문제 읽어볼까? 요거 964번 뭔 소린지 혼자 풀 수 있으면 말해봐. 알겠습니까? 아니야? 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자, 한번 볼게. 민재랑 소윤이가 있거든요. 민재는 7,600원의 재산을 소유했고, 소윤이는 애게 3,400원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소윤이가 열받은 거야. 민재가, 아이고, 돈도 없네. 막 이래갖고 소윤이가 빡 쳤어. 그래서, 으, 저금을 할 거야. 민재보다 더 부자가 되겠어. 하고 이를 악물었어. 그래서 민재는 매일 400원씩 저금을 하고 있는데, 소윤이는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어? 나 까까 안 사 먹어. 그러면서 매일 600원씩 저금을 하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어느 순간에 민재랑 소윤이의 맨주 민재가 이렇게 부자였다가 소윤이가 으악 하는데 조금씩 가다가 어느 순간에 민재랑 똑같아지거나 민재보다 더 돈이 많아질 수 있을 거야. 그치? 그게 꾸준함의 승리지. 재능과 노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재능이라고 따지면 이게 노력이지, 우리에게. 그리고 얘네가 어차피 이겨요. 그래서 이제 소윤이가 어느 순간에 같아지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윤이가 더 부자가 되겠지.
문제는 이해됐을까요? 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도대체 몇 개월이 흘려, 뭐야, 이거 매일이구나. 며칠이 흘러야 소윤이가 더 부자가 되겠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X일이라고 하자. X일 후에. 이제 한번 생각해봐. 민재가 갖고 있는 돈하고 민재의 재산, 그 다음에 소윤이의 재산. 이게 같은 거 물어봤잖아.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갖다고 놔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민재는 처음에 얼마 있었다고? 7,600원이 있었어. 근데 민재가 X일 동안 400원씩 저금을 할 거야. 그러면 400X만큼 돈을 모아겠지. 모으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소윤이 거 네가 한번 말해봐. 소윤이는 어떻게 될까? 원래 얼마 있었니? 원래는? 어? 눈 잘 안 보여? 소윤이 원래 얼마 있었어? 3,400. 그렇지. 소윤이는 3,400원 있었어. 근데 매일 600원씩 X일 동안 모으니까 돈을 얼마를 더 모겠어? 하루에 600원, 이틀이면 1,200원, 3일이면 1,800원, 10일이면 6,000원, X일이면 600X. 너무 쉬워도 대답 안 해주는 거야? 좀 해주지. 너무 쉬워도 좀 해주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금액이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푸는 것처럼 방정식 풀어주면 돼. 자, 물론 얘를 이쪽으로 돌려도 돼. 원래는 문자가 좌변에 오는 게 정상인데, 그럼 마이너스 200 나오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보내버릴게. 숫자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200x는 3,401로 가면 4,20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0, 0 두 개씩 없어지고 2로 나눠주면 x는 21이라고 나옵니다. 21, 1이 걸려. 괜찮을까요? 음, 음. 자, 요런 거 하나 있었고. 그럼 풀면서 그냥 갈까? 잊어버릴까 봐. 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할 수 있을까? 자, 유형별 한 문제씩만 골라서 풀고 갑니다. 아니다, 아니다. 미안해. 그래, 한 문제씩만 더 풀 거면 내가 더 가야지. 뭐. 자, 유형 8번 가볼게. 필기 잘해놔. 자, 유형 8번 진짜 어려워. 어려워.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아, 한번 들어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이해 안 되면 중간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줘. 자, 우리는 이제부터 장사꾼이 될 거야. 내가 물건을 어디서 받아와서 누군가한테 팔 거야. 그런 일을 왜 하지?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내가 싼 가격에 사와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오는 가격을 내가 원가라고 할 거야. 내가 사갖고 오는 가격, 그리고 원래 가격이란 뜻이야. 그리고 내가 팔 거야, 물건을. 그 파는 거를 정가라고 합니다. 내가 정한 가격이야. 정가라고 기억해줘. 원가는 원래 가격, 정가는 내가 정한 가격이라고 기억해 주는 게 더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원가에다가 정가랑 같으면 어떻게 돼? 원가랑 정가가 같아.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난 빵원 버는 거야. 일만 하고 번 돈이 없어. 그래서 원가에다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이익이라는 걸 붙여야 돼요. 내가 갖는 돈.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이익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써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사갖고 오는 물건 가격에 내가 벌고 싶은 이익을 더해서 그 돈으로 파는 거야. 괜찮니? 음, 응. 음,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500원에 사왔어. 1,000원에 팔 거야. 그럼 나 이익 얼마야? 5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어. 얼마 벌었지? 어려워?
한국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 응, 5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니까? 나 얼마 벌어? 500원. 500원 벌어. 그래서 이익이 500원인 거야. 자, 원가가 500원이었고 이익이 500원이면 정가는 1,000원입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자, 요거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근데 내가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격을 좀 할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런 말이 있습니다. 박앤 세일, 세일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20%를 세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20% 세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원래 1,000원짜리의 물건이었어. 근데 그거의 20%의 가격을, 그 얼마야? 00 없어지고 0 하나 없어지니까 200원이네. 200원의 가격을 빼준다는 거야. 그래서 1,000원에서 200원을 빼서 800원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럼 이 작업을 한 번에 해볼게. 자, 20% 세일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원래 가격은 100%인데 거기서 20%를 뺀다고? 그러면 현재 가격은 80%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가격은 80% 가격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800입니다. 그럼 봐봐. 아까 할인된 가격을 구해서 정가에서 할인가를 빼서 구한 800원이랑 그냥 20% 할인이면 80%겠네 가격이. 그래서 800원이랑 구한 거랑 값은 똑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걸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풀 땐 얘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걸로 기억해. 누가 20% 할인이야? 그러면 가격이 80%겠네. 15% 할인해 줬어요. 그러면 가격은 85%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될까요? 네, 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세일이 아니야. 세일이 아니라 물건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이거 1,000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사람이 욕심이 막 생기지. 그래서 나 이익을 더 벌어야겠다. 그래서 20% 가격을 올립니다. 올렸어. 20% 이익 더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똑같아. 아까 20% 가격을 원래 정가에다가 이번엔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실제로 가격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정말 1,200원이란 가격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한 거잖아. 이익을 계산해서 그 이익을 여기서 정가에서 더해준 다음에 계산한 가격이라면 한 번에 생각해 보자. 20% 이익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되는 거야? 100%에서 20%를 더 받으니까 뭐야? 가격은 120%가 되겠네? 그러면 100분의 12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1,200원이겠네? 하고 바로 나옵니다. 아까 1,200원하고 지금 바로 계산한 거랑 같아요. 괜찮니? 음, 뭐가 막 머릿속에 막 들어오지? 뭐 이해는 하는데 막 이게 왜 필요하지? 내가 지금 은행원이 되었나? 내가 지금 진짜 장사를 하기 시작하나? 막 그런 느낌이 들면 수학에선 별거 다 가르쳐. 자, 요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 텀블러 뭔지 알지? 이렇게 따뜻하게 뭐 담아갖고 다니는 거 요거 이렇게 뭔지 몰라. 하여튼 텀블러를 원가라는 게 있어.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대. 20% 이익. 그랬더니 정가가 됐대. 오케이. 근데 안 팔려. 사람들이 너무 비싸대. 그래서 얼른 제정신을 차리고 얼른 정가에다가 2,400원을 할인했어. 이거 우리가 할인가라고 하자. 세일가, 할인가. 요렇게 할인을 했어. 그랬더니 이 할인가가 말이야 뭐냐면 원가에다가
8% 이익을 붙인 가격이었대. 우선은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원래 원가의 20%는 내가 이익을 딱 붙었다. 아, 이거 1,000원짜리인데 20% 붙여. 그래서 200원을 더 받았어, 내가. 그렇지? 근데 안 팔려. 그래서 얼른 가격을 내린 거야. 2,400원 깎아드립니다. 막 그런 거야. 사람들이 막 사.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막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8%의 이익은 얻은 거야. 자, 이거를 한번 문제를 써볼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뭐냐면 원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가가 우리가 X라고 치는 거지. 항상 원가는 X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내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구해줍니다. 요식부터 써볼게. 자, 1번식이야. 1번식은 원가에다가 원래 더하기 20%를 써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 20% 이익을 붙였다는 건 가격에 120%를 내준 거랑 똑같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릴게. 해설지는 더 어렵게 나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게 훨씬 쉬워. 그랬더니 얘가 정가래. 정가는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아니, 그냥 이게 정가야. 내가 정가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야. 아들의 나이가 X살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아들보다 한 살 적대. 그럼 친구 X-1살이구나.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아. 어, 그냥 정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실제 두 번째 시계는 원가, 정가가 두 개 다 들어가거든. 두 개 다 사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정가에서 2,400원을 뺐다라고 해서 얘가 정가라고 했잖아. 얼른 얘 정가를 갖고 와. 야, 정가야, 너 일로 와봐. 100분의 120x였잖아, 너. 이게 정가야. 거기에서 2,400원을 뺍니다. 그랬더니 할인가가 나오는데 이 할인가가 뭐냐면 원가에다가 원가 아까 X1이라 그랬지. 에다가 8% 이익을 붙인 거래. 그러면 8%는 뭐가 되냐면 100분의 108이 됩니다. 이익이니까 100에다 붙인 거잖아. 이해될까요? 음, 이렇게 푸세요. 해설지는 조금 더 많이 막 이렇게 뭔가를 여기서 이렇게 풀 거야. 정가에다가 이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정가에다가 할인가를 빼주고 여기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 풀기 훨씬 어려워. 그냥 20% 할인했어. 그럼 80%, 10% 이익 붙였어. 그럼 110%. 그냥 그렇게 해서 곱해버리는 게 훨씬 쉬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 00, 여기 00 없어. 아, 00 안 없어지네. 약분을 그러면 100을 양변에 곱합니다. 100을 곱해버리자. 선생님 약분해갖고 가장 작은 걸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데 그냥 10 곱하고 100 곱하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냥 100을 다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여기도 0 두 개 이렇게 늘려. 늘렸지? 그 다음에 이제 120이랑 108을 약분해보자. 둘 다 4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4로 약분하면 얘는 30, 얘도 4로 약분해볼까? 그러면 6, 0, 0, 0, 0, 0이 4개야. 그 다음에 얘도 4로 약분하면 27. 3으로도 약분된다. 그럼 얘는 10. 얘는 3으로 약분하면 2만. 얘는 3으로 약분하면 9.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10x 마이너스 2만이 9x가 됐대. 아이, 그럼 끝났네. 9x가 일로 넘어오면 x 남고요. 2만, 마이너스 2만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만. 해서 답은 2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유형 하나 더 할게. 9번. 토할 것 같아? 괜찮지? 토할 것 같으면 토하지 말고 먼저 선생님, 해. 멈춰줄게. 자,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유형인 거. 그냥 말 그대로 이 유형이 나오니까 요거 생각해 주면 돼. 한번 볼게. 어느 중학교 1학년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자, 이거 올해의 남학생 수야. 남학생은 12% 증가했대.
작년에 비해서야. 작년을 기준으로 12% 증가해서 올해 인원이 늘어났겠네, 그럼. 근데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됐냐면 여학생 수는 8%가 감소했대. 그럼 작년 명수보다 여학생이 줄어들었겠네. 그치? 그러고선 준 건,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275명이었어. 그리고 올해는 8명 증가했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건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봤거든? 한번 볼게. 작년, 올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자, 작년에 남학생 수가 요만큼 있었으면 이 남학생 수에서 곱하기 100분의 112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명수가 8명이라고 증가했으니까 그냥 12명이 증가했다 그런 거야. 그러면 100분의 12명이 증가한 거야. 늘어난 거지. 괜찮니? 여학생 100명이라고 칠게. 작년에 남자애들이 100명이었어. 그럼 몇 명 늘어난 거야? 남자애들이 12명 늘어난 거야. 200명이었어. 그러면 24명 늘어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여자애들은 요만큼 명수가 있어? 그럼 여자애들은 곱하기 100분의 8만큼이 어떻게 돼? 감소한 거야, 빼준 거야. 여자애들이 200명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자애들은 16명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몇 명 늘어났고 여자애들은 몇 명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8명이 증가했대. 이해는 됐나요?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의 남학생 수를 x라고 놔둬야겠다라고 문제를 풀잖아? 이 문제는 망이에요. 망. 왜냐면 자, 분명히 여기 써져 있는 거 봐봐. 작년을 기준으로 식이 쓰여진단 말이야.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의 애들이 식을 쓰여져요. 그럼 내가 올해를 뻑 하고 이렇게 놔두면 작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물론 있겠지만 더 힘들어.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년의 남학생 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얘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드럽게 많이 나와요. 다른 문제들은 물어보는 걸 보통 미지수 X라고 놔두면 되는데 이 증가, 감소 이 문제는 항상 기준이 되는 녀석을 X라고 놔둬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별표. 미리 별표를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시험 문제 그냥 거의 내가 봤을 땐 거의 95% 출제야 이거는. 자, 그럼 동그라미 대신 내가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자,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12만큼 증가한 거야. 여학생 수를 뭐라고 놔두면 될까 했더니 전체가 275명이었다며. 그러면 여학생 수는 275 마이너스 X명일 거야.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는 얘 곱하기 얘만큼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 어떻게 된 건지. 남자애들은 12%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앞에 더하기가 들어간 거야. 근데 여자애들은 275 마이너스 x 얘는 100분의 8을 앞에다 써줄 거. 어차피 곱한 거니까 100분의 8 앞에다 써도 되지? 얘만큼 감소했어. 남자애들은 얘만큼 증가했고 여자애들은 얘만큼 감소했어.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 남자애들은 24명 증가했고 여자애들은 16명 감소했어. 이거 계산해 주면은 올해 총 증가한 명수가 나올 거 아니니?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올해 8명이 증가했대. 여기가 8인 거야. 만약 8명이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작년에 비해서 8명이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면 됩니다. 끝났어. 식은 이거야. 그럼 이거 어치 어떻게 쓰냐? 아까랑 똑같아. 다 100분의 1 없습니다. 여기 100이 여기 꼭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4로 나눠볼까? 너 3, 너 2, 너 200. 자, 그러면 3x
그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550 플러스 2x. 플러스로 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랑 만났어. 는 200. 그러면 5x는 마이너스 550이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750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15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답을 오케이. 와, 힘들었다. 150명이다. 이렇게 적으면 틀려. 왜? 자, 작년에 남학생이 구한 거. 아, 열받지? 이 어려운 과정을 해서 내가 구했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인 거야, 이거. 어? 그치? 그래서 이 없어요. 문제가 짜증나는 거야. 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뭐라고? 풀이가 많이. 소리가 음, 많이 작아졌어요. 작아졌다는 게 뭐지? 소리가 작아졌어요. 글씨가 작아졌다고? 소리가, 아, 소리가 잘 안 들려? 네. 거기 스피커 한번 해볼래?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남학생 수를 구했어. 우리 해결됐으니까. 자, 올해 남학생 수 구해봅시다. 올해 남학생 수는 아까 12%가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럼 150에다가 그냥 곱하기 100분의 12. 몇 명 증가했는지 12% 증가했다니까 이거 계산해 주는 거야. 0, 0 없애주고요. 약분해 보자. 5로 약분해 볼까? 2, 또 2로 약분해 볼까? 6 해서 3, 6, 18 나왔네. 18명이 증가한 거야. 원래 150명의 작년 학생 수였는데 18명이 증가해서 올해는 몇 명이 된 거야? 168명 된 거야. 와, 어렵다. 그 답은 150이 아니라 168명이라고 적어야지 맞는 겁니다. 한숨 쉬어도 돼. 노려봐도 돼. 수학에서 별일이 다 있어, 그치? 막, 시간을 구하시오 했더니 막, 3시 11분에 43분,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니, 그거 어떻게 재? 어? 야, 디지털 시계도 11분에 몇 분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응? 막 그런 걸 풀질 않나. 달력을 찢어가지고, 막, 찢은 데를 막 구하라고 하지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이런 것까지 계산을 시킵니다. 유형 10번 한번 볼까? 요거는 풀었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푼 것 같아요. 유형을 전부 다 풀어본 것 같아. 그럼 이제 슬슬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나가보자, 얘들아. 자,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풉시다. 이거는, 이 활용 단어는 진짜 첫 술의 배부르라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돼요. 몇 번 풀까 정해보자, 우리. 풀고 싶은 문제 혹시 있어? 그냥 그 밑에 문제 풉시다. 요거. 안 푼 문제 바로 밑에 거 풀게. 생각하지 말자. 왜 이래? 아, 자, 요거 유형 1번, 유형 2번 요렇게 풀고요. 유형 3번에 요거 풀고 유형 4번. 유형 4번은 대표 문제를 안 풀었네. 대표 문제 풀게. 그다음에 유형 5번, 유형 6번, 5번까지만 풀까? 아, 6번, 5번, 6번까지만 풉시다. 6번. 왜냐면 여기 예금부터 어려우니까 여기 6번 유형까지 6문제를 풀면 됩니다. 10분 줄게요. 어렵잖아? 그럼 우선 넘어가. 우선 슝 넘어가. 대신 내가 풀면 답이 나올 때까지 실수하지 않게 풀려고 노력해봐.
시간 더 필요하나? 음, 몇 번 풀어? 유형 몇 번? 3번이요. 유형 4번.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안 한 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 뭐라고? 안 한 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해결됐습니다. 얘들아, 활용 단어 너무 어렵지. 막 기운이 다 쭉쭉 빠지고 막, 지금 막 애들 막, 막 이러고 있거든, 지금. 막 이러고 있거든? 정상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려운 게 정상이야. 어려워하는 게 정상이야. 선생님은 잘 부르잖아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손흥민이 축구 잘하고, 뭐야? 각자 잘하는 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유형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어떤 수에서 라고 했어. 그럼 어떤 수가 뭐지? 하고 봤더니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이제 신증이 빡 오죠. 우리가 미지수로 나와야 될 거는 어떤 수구나. 얘가 x구나. 이것만 해도 절반 푼 거야. 절반 다 왔습니다. 미지수를 뭐로 놔둬야겠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절반 온 거야. 자, 이제 음, 이걸로 내가 식을 세워야 되겠지.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좌변인지 한번 보자. 어떤 수에서 4를 뺀 수의 2분의 1, 여기까지네. 걔는 어떤 수의 6분의 1보다 7만큼 크다. 얘가 우변이네. 자, 요 말 그대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어떤 수에서 4를 뺀 수의 2분의 1은 이라고 이렇게 쓰면 망하지. 먼저 뺀 거잖아. 빼고 나서 2분의 1이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괄호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걔는 어떤 수의 6분의 1보다 7만큼 크다. 이거 풀면 돼요. 응. 10까지 이렇게 다 쓰면 이제 다 온 거야. 활용 끝난 거잖아. 활용 100% 끝.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방정식 풀이로 넘어가면 되니까 활용은 이제 끝난 거지. 식 세우는 게 활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봅시다. 양변에 뭐를 곱해야 될까? 얘도 맘에 안 들고 얘도 맘에 안 들고 6을 곱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을 곱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는 무조건 다 6을 곱해야 돼.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도요? 아니요. 얘는 그냥 이게 한 덩어리잖아. 괄호가 돼 있는 순간엔 더하기 빼기 의미 없어. 자, 그러면 6을 곱해보자. 여기다 6 곱하면 얘가 3이 되면서 3x-4는 x 플러스 6, 7에 42. 자, 분배 법칙 열어줘야 되겠지? 3x-12는 x 플러스 42. 자, x가 넘어갑니다. 2x고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요. 그러면 54. x 나왔네. x는 27. 답입니다. 요거는 맞았니? 음, 응. 자, 유형 2번 볼게. 맞았어도 대답이 막, 네. 맞았어도 힘들지. 그치? 열심히, 열심히 달리기에도 금메달 받아도 힘들잖아. 1등이도 힘든 거야. 나도 알아. 맞았어도 힘들지.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3일 때, 자, 나 이거 뭔 소리인지 알아. 연속하는. 1 차이 나는 거야. 그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를 x라고 놔두면 하나는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게 연속하는이란 뜻이거든. 그거의 합이, 그러면 얘랑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 더하기 써주면 되겠네. 원래는 요거 괄호 쳐줘야 돼요. 요렇게 더하기 표시해줘야 돼. 근데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열리니까 안 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해서 식 쓸게. 더한 합이 43이다. 끝! 끝났습니다. 이거 풀면 돼. 그러면 2x는 플러스 1이 넘어가 42. 그래서 x는 21 해서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아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1로 놔뒀기 때문에
하나는 21, 하나는 22가 되는 거야. 근데 답은 그 두 자연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자, 몇 번이야? 답은 4번. 이거 곱하면 462예요.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매일 한 문제씩 풀 거야. 앞으로 계속 다 풀 때까지. 자, 1의 자리 숫자 4인 두 자리. 나 이거 배웠는데 두 자리 자연수.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의 자리 숫자는 4래. 오케이. 10의 자리 숫자는 몰라. 그래서 이 자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4배와 같다. 이 자연수. 자, 우리가 x라고 놔둬야 될 거는 이 자연수가 x면 안 됩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x여야 되지.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걔가 x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보자. 절반 온 거야. 미지수를 세웠으면 절반 없다 그랬어. 자, 그럼 각 자리의 이 자연수는 이게 좌변이야. 이 자연수는 근데 이 자연수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한다 그랬어. 그치? 23을 2 곱하기 3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20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 20이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한 거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한 거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이게 이 자연수입니다. 이 자연수는 좌변 완료됐고 우변이 뭔지 보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 각 자리의 숫자 합은 이 x랑 요 4랑 두 개 더해준다는 거야. 각 자리의 숫자 얘랑 더하면 5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x 플러스 4. 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이고 그거의 4배와 같다. 요렇게요. 끝. 자, 이거 전개해 볼게. 10x 플러스 4는 4x 플러스 16. 자, 쫓아오세요.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써야 돼. 필기. 내 손이랑 내 눈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 나는 너무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영화 배우는 아니야. 내가 막 움직이고 얘기하는 걸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팝콘 이렇게 먹어서 재밌다, 어렵다 이러고 보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 같이 풀어야 돼, 같이. 내가 쓴 거 같이 써야 돼. 자, 4x가 넘어간다. 6x는 플러스 4가 넘어간다. 12. 그래서 x는 2가 나옵니다. 선생님 2가 없는데요? 아니야. 10의 자리가 2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릿수의 숫자는 24였네요. 됐을까요? 네. 음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힘들다. 요거는 내가 얘기 안 해준 거, 우리 같이 푼 유형은 아니거든? 근데 너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설명 안 해줬어.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가볼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 어느 가게에서 한 개에 700원인 캐러멜이 한 개에 700원이래. 그리고 600원인 젤리를 합쳐서 15개를 샀답니다. 두 개를 합쳐서 15개를 샀어. 그랬더니 돈이 9,600원이 나왔대. 그러면서 야, 젤리 몇 개 사왔어?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물어본 거를 X라고 놔두면 되겠네. 나 젤리 X개 샀어. 그러면 캐러멜 몇 개 산 거야? 다 합쳐서 15개 샀다며? 그러면 캐러멜을 15-X개 산 거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오케이. 젤리는 X개 샀고 캐러멜은 15-X개 샀어. 표현하는 법은 다 끝난 거야. 또 절반 다 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 700원짜리는 X개, 아니, 미안. 700원짜리는 15-X개 샀네.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값이지? 700원짜리 10개 사면 7,000원. 700원짜리 100개 사면 7만 원. 700원짜리 15-5개 사면 700 곱하기 15-X고. 이게 캐러멜을 산 금액이야. 그럼 젤리는 얼마 산 거야? 600원씩 X개 샀으니까 더하기
600X1만큼 샀겠지. 캐러멜 가격이랑 K가, 그 다음에 젤가. 캐러멜 가격이랑 젤리 가격을 합친 게 총 금액이겠지. 내가 계산해야 될 거. 그게 9,600원이래. 식 다 끝났네. 이겁니다. 자, 이거 풀어보자. 모든 변에, 모든 항에 100을 다 나누는 거야. 너도 100 없어져라. 너도 0 두 개 없어져라. 너도 0 두 개 없어져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분배 법칙 나갈 건 해줘야 되겠지. 짜잔, 짜잔, 짜잔. 105 마이너스 7x 플러스 6x는 96. 응.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네? 마이너스 x는 105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빼주면 9네? 그래서 x는 9. 젤리가 9개네. 젤리 9개 샀으니까 캐러멜을 몇 개 산 거야? 6개 산 거네. 둘 다 물어봤으면 이렇게 둘 다 써주면 됩니다. 젤리 9개, 캐러멜 6개. 이거는 괜찮지? 바로 그냥 문제 풀면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걸 응용해서 뭐 다리가 몇 개, 막 이거 기린 몇 마리 이런 거. 이거 초등학교 때서 듣지 않나? 자, 5번 가보자.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대답. 나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누구나 나이를 똑같이 먹는다. 어. 3년 뒤면 나도 3살 먹고 엄마도 3살 먹고 아빠도 3살 먹고 내 동생도 3살 먹고 옆집 친구도 3살 먹고 다 3살 먹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 거야. 956번 혹시 식 세웠니? 식 안 세웠어? 네. 아, 오케이. 잠깐만요. 가보자. 수정이 나이, 아빠 나이의 차가 지금 32살이 차이가 나는구나. 15년 후에 막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부터 한번 보자. 1차, 그러니까 활용은 뭘 물어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수정이의 나이를 물어봤어? 그럼 수정의 나이를 X살이라 놔두는 거야. 그럼 보자. 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조건이 지금 두 개야. 현재랑 15년 후. 그 다음에 수정이가 있고 수정이 아빠가 있어. Daddy. 자, 현재 수정의 나이를 내가 X라고 놔뒀어. 걔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자, 15년 후에 수정이는 몇 살이야? 15년이 흘렀습니다. 수정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 빨리 대답해봐. 지금 X살 15년이 흘렀어. 몇 살일까요? X가 15. 그렇지. X 더하기 15. 살이겠지. 자, 그 다음에 아빠 나이 한번 보자. 아빠는 수정이랑 32살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뭔 거 같아? 수정의 나이에다 무슨 짓을 해야지 아빠 나이가 나오겠어? 32를 빼도 되고 31을 더해도 돼. 차니까. 근데 설마 아빠가 나이가 수정이보다 어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빠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음, 아빠가 나보다 32살 많아. 그게 차이잖아. 그래서 내디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아빠는 32살이 우선 많아. 현재. 근데 15년이 흘렀어. 그럼 아빠 나이 몇 살일까요? 음, 15년이 흘렀으면 아빠도 15세를 드셨겠지. 수정이만 나이를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아빠 나이는 몇 살일까? X, 모르겠어? 여기에서 15 더하면 되죠. X 플러스 47살이겠네. 맞지? 15년 뒤. 응. 끝! 절반입니다. 50%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는 거지.
식을 세웠더니 15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수정이 나이에 2배보다 4살 많아요. 이게 식인 거야. 그러면 예쁘게 옆에다 써보자. 15년 후니까 15년 후에 아버지 나이에 x 플러스 47은 아버지 나이가 수정이 나이에 2배보다 4살 더 많아. 이렇게 가는 거야. 식 다 썼으면 이제 풀어주면 끝나지. 2x 플러스 30이니까 4 더해서 34. 여기 x 플러스 47. 자, 넘깁니다. 여기도 x 가볼까? 그럼 여기는 13. 이렇게 되겠네. x는 13, 13살. 나이 문제는 항상 그거라 그랬어. 자, 기준이 세워졌다. 그러면 15년 후에는 내가 나이를 먹겠지.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랑 몇 살 차이 나는 우리 아빠도 똑같이 15살을 먹습니다. 똑같이 더해주는 거야. 이게 나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6번은 풀 수 있을 6번은 왜 내가 이걸 해줬지? 아, 잘못해줬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을 다시 줘볼게. 자, 잠깐만. 자, 요거 표시해보자. 07번 요거 한번 풀어봐요. 못 풀면 또 풀어줄게. 그 다음에 08번은 못 푸는 거 당연한 문제야. 09번, 그 다음에 09번 요렇게까지 한번 풀어주고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문제. 오케이. 얘도 10분 줄게. 자, 유형 6번부터 그러면 힌트 좀 줄게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도형의 문제입니다. 그냥 뭐 둘레 길이 줬을 때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삼각형 높이 구하래? 뭐 줬는데? 넓이 줬고 밑변 줬어? 그럼 뭐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식 이용해갖고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한번 볼까? 예금 문제. 아까 방금 했던 거지. 응? 이것도 봐봐. 원래 오빠가 더 부자였어. 근데 오빠는 500원씩, 동생은 X원씩. 비밀이네. 동생이 비밀리에 돈을 먹고 있어. 그거를 해서 14일 뒤에 금액이 같아진답니다. 구해보세요, 한번. 아까 했던 거야. 그 다음에 08.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틀려도 괜찮지만 한번 해보세요. 정가를 물어봤어요. 정가가 X1이라고 치자. 15%를 할인받았다는 거는 100에서 15%를 깎아서 85% 가격으로 내가 샀다는 얘기라 그랬어.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격이 얘래. 4개 샀더니. 됐죠? 풀 수 있을 것 같아. 증가 감소 문제도, 증가 감소 문제 또 어려웠지. 자, 작년과 올해 비교하는 문제였지. 이거는 더 쉬워. 아까 문제처럼 어렵게도 안 줬어. 아까 문제는 올해를 물어봤잖아. 근데 얘는 그냥 너무 정직하게 작년 물어봤어. 그럼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하나, 둘, 세 문제 가자. 세 문제. 네 문제구나. 06번까지 네 문제 갑니다. 네 문제. 푸세요. 얘들아, 편의상이요. 풀이를 제외하고 식만 씁니다. 식만 써. 5분 줄게요. 풀이 아니야. 다시 말해. 답 내지 마. 그냥 식에서 활용에 대한 식만 씁니다. 식. 우리가 갈 길이 멀어서 그래. 풀이는 이제 니네가 잘한다는 걸 내가 믿지. 문제를 읽고 식만 쓰면 됩니다.
4, 3, 2, 1, 땡! 자, 식만 세우면 된다 그랬어. 몇 문제씩 세워봤어? 문제 해내는 건 못하겠어요. 오케이. 자, 6번부터 보자. 이건 아까 설명했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밑변이 12래. 높이를 몰라. 그걸 우리가 x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대신 넓이가 42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자,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넓이. 얘 이용하면 되겠지. 약분 6, 약분 7. x는 7 끝. 그래서 답을 7cm라고 써야 답입니다, 우리. 활용은 답까지 예쁘게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치? 자, 70, 유형 7번. 예금에 대한 문제. 예금! 근데 알아야 돼. 우리 은행 가서 돈 맡길 거 아니야? 이런 거 못 풀면 은행에서 돈 맡기면 안 돼. 아, 저금통이구나. 자, 해보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빠는 9,800원이 있는데 매일 500원씩 저금을 할 거고요. 동생은 5,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매일 X원씩 저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져야 된대. 자, 그럼 보자. 오빠는 현재는 9,800원이 있지롱. 근데 매일매일, 자, 여기 중요한 거, 14일 후에 매일 14일 동안 500원씩 저금을 한대. 그럼 뭐야? 500 곱하기 14. 만큼 저금을 하는 거잖아. 저금을 하는 거는 돈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더하는 겁니다. 이게 오빠의 재산. 그럼 동생은 재산이 얼만가 봤더니 지금은 5,600원밖에 없는 거지 신세야. 하지만 14일 동안 내가 매일 X원씩 저금을 할 거라고. 그래서 14X원을 저금을 할 거야. 더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부자인 오빠와 똑같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식입니다. 자, 풀어볼게. 식 맞게 쓴 사람들은 같이 한번 풀어보자. 풀기 싫다. 이거는 5를 곱하면 뭐가 되니? 7, 0, 0, 0. 그 다음에 5,600이 또 여기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마이너스 5,600으로 보내버릴게. 그 다음에 14x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빼면 얘는 1,400원이 나오니까 더해주면 2, 0, 0. 이게 14x야? 오, 미안해. 계속 풀고 있어. 금방 물어줄게. 자, 그러면 사로 나눠봅시다. 2, 8, 3, 8, 0, 0. 됐다. 그러면 x는 400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뭐였어? x 원식이라고 했으니까 400원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x 값이라고 그랬으면 원자 안 붙입니다. 그냥 400. 얘가 답이야. 누군가의 값을 구해줄래? 그럼 숫자만 쓰면 돼.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동생이 매일 저금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원자 꼭 써줘야 돼요. 그 활용은 답을 쓸 때까지, 마지막 답을 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내가 얘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내가 푼 X가 진짜 답인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 무슨 짓을 해줘야지 진짜 답이 나오는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답을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나 뭐 잘못했나?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답이 틀렸어요, 얘들아. 답이 틀렸어요. 어디서 다 틀렸지? 나 답 어디서 틀렸어? 도와줘, 라이코스. 답 틀린 거 같지 않은데? 이거 잘못 구했잖아. 2를 나눴어야 했는데 왜 7로 나눴어? I'm sorry요. 잘못했어요. 여기서 2로 나눴는데. 그러면 5, 6, 0, 0이고요. 800이네. 미안해. 이상하면 꼭 얘기해. 선생님, 계산이 이상해요. 꼭 얘기해. 실수한 채로 넘어가면 큰일 나. 답은 제 800이야. 안에서 몰랐는데요. 그니까 같이 풀어야지.
내가 풀 때 같이 생각하면서 선생님 틀린 거 없나? 막 노려보면서 막 선생님 틀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같이 풀었어야지. 이런 게 기회인데. 이렇게 내가 뭔가 틀렸을 때, 선생님, 왜? 틀렸거든요?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줄 그런 재미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 네. 유형 공부해 갑니다. 아, 나는 예의가 바른 친구라 그런 것까지 못하겠다. 고마워. 자, 단팥빵, 뭐야? 왜 이걸 했지? 왜 이걸 했지? 얘들아, 미안해. 내가 아까 힌트는 요거 단팥빵 줬지? 단팥빵 풀어야 돼요. 미안해요. 색칠 잘못했어. 뭐 이거 푼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거 풀게 되니까 이거 못 푼 사람 잠깐 멈추고 이거 푸세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 어차피 다 풀어야 돼. 자, 단팥빵 4개를 샀고 정가 15%, 4개나 사셨어요. 할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15% 할인을 해줬나 봐. 그래서 5,100원만 내고 나왔대. 그래서 단팥빵 한 개는 얼마니? X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은 뭐야? 4개 샀으니까 한 개당 X1씩 4개 샀으니까 나는 원래 4X1을 내야 됐어. 응, 내야 됐는데 가게에서 15% 깎아준대. 그럼 가격의 몇 퍼센트만 내라는 거야? 85%만 내라는 거야, 나한테. 얼마나 감사해. 100분의 85만 내면 됩니다. 이게 할인받은 가격이야. 됐니? 다시 한번 볼게. 4X는 정가고요. 그 정가의 85%가 할인가가 됩니다. 그 할인가가 5,100원이래.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15%나, 응? 4개밖에 안 샀는데 깎아주시고. 자, 푸는 방법은 뭔가요? 자, 양변을 100으로 00, 00, 100으로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줄까? 뭐, 사로 나눠, 얘들아. 이렇게 나눠. 아, 곱해주지 말고 그냥 요 안에서 해볼까? 여기는 곱하면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4랑 우선 나눠볼까? 25 이렇게. 그 다음에 5로 나눠볼까? 여기 5가 되고 얘는 5로 나누면 17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5로, 17에서 3을 곱하면 51이 되거든요. 그래서 17이랑 51이랑 합분하면 300이 남아요. 그러면 양변에 또 5를 곱해주면 여기 곱하기 5가 들어가요. x는 1,500원. 니네가 직접 안 하고 눈으로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너희가 직접 약분을 해봐. 아니면 내가 푸는 거 잘 쫓아와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선 여기 17 나왔고 그럼 양변에 17 나눠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풀이도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봐도 돼. 선생님 풀이가 너무 빨라요.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자, 한 개의 정가를 물어봤으니까 x는 1,500원 답이 아니고요. 1,500원 이렇게 쓰는 게 답이겠지. 답은 5번. 자, 09에 972번이요. 얘들아,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 같이 써야 돼. 같이 써야 되고 필기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고 따라 써. 문제 끝나기 전에 또또또또. 그리고 시간 부족하면 선생님 부족해요 하고 얘기해. 필기 다 못했어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해. 감교가 못했어요. 음. 눈물 나. 얘들아, 활용은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너무 대단한 거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필기 못했어요. 아, 필기 못했어요. 오. 아, 맞췄어요가 아니라 필기 못했어요였어? 네. 웃으면 안 돼. 미안합니다. 맞췄어요라고 자랑하는 줄 알고. 어우, 잘했다 했는데 못했어였구나. 자, 원래 필기는 4x 곱하기 100분의 85 했더니 1500. 요게 식입니다. 요것만 너희들이 쓸 수 있으면 나머지 풀이야. 니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와, 되게 잘 되는 인터넷 쇼핑몰인가? 이 정도면 망한 거니 잘 된 거니 전혀 모르겠네. 1,026명이 있대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14% 증가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작년엔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그럼 작년 회원 수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럼 한번 볼게. 작년에 X명이었는데 14% 증가해가지고 1226명이 돼.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4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증가한 명수만 의미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원래 작년에 이만큼이 있었어. 100명이라고 칠게. 원래 100명이 있었어. 근데 100명 중에 14%가 늘었어.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더 어려워진다 그랬지. 푸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얼른 이걸 어떻게 푼다? 그냥 곱하기로. 14%가 증가했어? 아, 그러면 114%가 됐겠네. 항상 10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14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끝났어. 걔가 1026이 됐다는 거야. 쉽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작년에서 14% 증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1026명이 됐다. 자, 이것도 풀어볼까요? 계산상 편하게 그냥 우선 100을 곱해버리고, 뭐를 해줘야 되나? 9, 3,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천천히 한번 나눠주자. 3, 3은 9, 9, 2 남으니까 8. 이것도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 되고요. 12, 4, 6, 2 이렇게 나눠진다. 아, 뒤에 00까지. 그 다음에 38? 2로 나눠야지 뭐. 19. 와, 19. 여기가 들어가서 어려웠구나. 2로 나누면 10, 7, 1, 0, 0 이렇게 돼. 19x가 이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19x가 17100이거든? 그럼 x는 19분의 17100이거든요. 해야지 뭐. 약분 이 19가 이 19가 말이야. 소수야, 소수. 뭔지 알지? 우리가 배웠던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그래서 더 이상 작은 숫자로 약분할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 17100, 19 이렇게. 그럼 우선은 9가 나오겠네. 그럼 딱 맞네, 그냥? 바로 나오는구나. 900. 1번입니다. 씩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었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차례지. 체크해 줄게, 풀 거. 유형 10, 한 문제. 11, 12. 잠깐만. 아까 전에 10번까지 풀릴 걸. 어쨌든 거속식 문제 쭈루룩 풀어볼게요. 예. 요거. 15는 패스, 기차 문제 패스요. 하나 빼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14까지 풉시다. 14. 다섯 문제예요. 다섯 문제. 얘도 마찬가지야. 10까지만 씁시다. 10까지 맞았으면 맞았다고 해. 총 다섯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시간 5분 줄게. 10까지만 쓰면 됩니다.
내라 힘. 화이팅. 화이팅. 거속시. 화이팅. 접하는 거 아니야? 혹시 힘든 거 있으면은 힌트 줄까 해서. 힌트 필요한 문제 있어? 유형물로 물어보면 돼. 아, 유형,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힌트 나갑니다. 힌트. 너무 뻔해. 거, 속시, 속시. 그냥 뭐 이거. 자, 그 다음에, 시차가 주어졌어. 시차가 주어질 때는 느린 애에서 빠른 애를 빼면 시차지. 그게 시간 차이. 13. 아, 누가 느리게 나가고 누가 빠르게 나갔다고 치면 그만큼 또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치? 이건 시차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문제구나. 거리 문제구나. 만난다는 얘기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거야. 이따 우리 자, 좀 풀어봤어? 안 풀려? 대답, 대답 좀 해주세요. 눈 튀어나오겠어요? 진짜 쓰러져. 기절했니? 기절 중인 거야? 빨리 찰싹, 찰싹 빨리 일어나. 어. 자, 976번 볼게. 요거는 문제만 읽어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자, 찹쌀떡을 나눠주는 거야. 근데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지? 나눠주는 문제. 이렇게 나눴더니 12개 남고 이렇게 나눴더니 이렇게 부족해 라는 거는 찹쌀떡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거. 이때 학생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이게 포인트야. 자, 학생 수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쉬운 버전이라 해서 B-를 받은 거야. 이지 버전. 왜냐면 이때 찹쌀떡 개수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쓰세요, 빨리. 하고 물어보면 얘가 하드 버전이야. 얘는 이지 버전이야. 왜냐면 이 문제는 학생 수를 X라고 놔둬야지 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슬쩍 찹쌀떡 개수가 몇 개야라고 얘기하면서 니네가 찹쌀떡 개수가 X개구나라고 미지수를 놔두는 순간 이 문제는 안녕 내가 못 풀 문제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근데 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X라고 놔뒀으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몇 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부족하고 몇 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남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학생 수라든가 나눠 받는 애들이 X가 되는 거야. 전체 개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자, 이지 버전으로 풀어보자.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다. 식으로 써봐. 학생 수가 X명이야. 한 명당 5개씩 나눠줬으니까 5X만큼이 필요할 거야. 그치? 이만큼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12개가 남아있어. 아, 나 12개 더 갖고 있네. 이게 찹쌀떡 개수야. 찹쌀떡. 이게 찹쌀떡 개수가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 있어, 이제. 똑같은 찹쌀떡을 이제는 7개씩 나눠주면 18개가 부족하대요. 그럼 내가 7x만큼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은. 야, 7개씩 줄게! 근데 너무 많이 부족해. 나에게 18개가 없는 겁니다. 자, 요렇게 쓰면 식이에요. 식. 자, 풀어보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0 플러스로 바꾸니까요. x는 15네. 답. 어?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아, 사랑한다고? 나도. 자, 사람, 그다음 어, 그건 아니었어? 사랑은 아니었어? 자, 981번 갈게. 제주도에 해안도로를 A, B 자동차를 여기가 A, 여기가 B.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는 시속 30, 올 때는 시속 50km야. 총 2시간 40분 걸렸어요.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야. 가장 쉬운 유형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유형 11번이야. 어떤 것처럼 나오냐면 왕복하는데 갈 때, 올 때 이렇게 주는 거. 봐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왔다, 갔다. 속력이 다르게 주는 거야. 다 그러지? A점에서 어디 갔어? 갈 때는 시속 8, 올 때는 몇? 이런 거. 다 다른 거. 이런 유형 문제 풀어볼게. 갈 때 30, 올 때 50이야. 그래서 2시간 40분이 걸린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갈 때부터 해야지.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치면 2시간 40분이란 얘기구나. 이렇게요. 왜 2와 60분의 40이라고 썼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문제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풀어라,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풀어라 하고 이제 준 거야.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근데 구하라는 거는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놔둬야 되냐면 X라고 놔둬야 돼. 여기가 X야. 그럼 시간은요? 시간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속 시원하네. 거속시로 풀어야 됩니다. 거북이 이쪽에다 놔둘게. 자, 그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갈 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속력분의 갈 때의 x겠네. 30분의 x. 올 때는 50분의 x. 왜? 올 때 속력은 얘니까. 올 때도 똑같이 거리는 x일 거니까 50분의 x. 두 개를 더했더니 이거 약분해주면 3분의 2지? 3분의 2에서 2를 곱하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양변에 뭐를 곱해야 되나? 150을 곱해야 되네. 5x 플러스 3x는 50 나오니까 400. 8x가 400. x는 50. 그래서 거리는 50km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50km. 자, 그럼 시속 30km로 갈 때 걸린 시간까지 구하래? 그럼 시속이 30이잖아.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거야. 그럼 약분해주면 3분의 5시간입니다. 3분의 5시간. 이게 답이야. 자, 어, 어, 잠깐만. 필기? 음, 응, 여기까지는 x를 구하는 거였고요.
구한 x를 여기다 대입해서 시간 구했습니다. 아이고, 점점 또 늦어지고 있네. 됐어요. 응, 다 했어. 땡큐. 자, 12번 또 빨리빨리 가볼게. 집에서부터 공원까지 거리를 구하랍니다. 아, 소리. 집. 이게 두 번째 유형이야. 머릿속에서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세요.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유형. 아까는 갈 때, 올 때 이렇게 전체를 냈다면 이제는 이 거리를 중간에 잘라요.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속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속력. 이렇게 가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갔다 이런 말이 많거든. 자, 처음에 이거는 또 그게 아니구나. Sorry.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오케이. 시차 문제군요. 해보자. 자,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얘를 x라고 놔두고 내가 인지를 해볼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 자,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야. 시속 6으로 뛰어간다. 와, 시속 15km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와,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30분 차이가 난대. 그럼 누가 더 빠르겠어? 당연히 속력이 빠른 애가 빠르겠지. 자전거 타고 간 게 더 빠른 거야.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녀석은 얘입니다. 뛰어가는 녀석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차이 30분은 어떻게 나는 거야? 오래 걸린 녀석. 오래 걸린 시간에서, 이제 오자라고 하지 말고 느리다고 표현하자. 느리게 간 아이의 시간에서 빠르게 간 아이의 시간을 뺐더니 30분이래. 근데 여기 30 쓰면 안 돼. 왜? 시간을 기준으로, 킬로미터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30분, 2분의 1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 이런 식 써야 되는구나. 자, 근데 시간은 뭐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 우선, 느린 애 속력은 초록색이라 그랬어. 뛰는 애. 속력이 6이고, 거리는 x야. 똑같이 x만큼 가기로 한 거야. 미안해, 중간에 자른 거 아니었어. 그 다음에 빼기. 빠른 애 시간은 속력이 15고, 간 거리는 똑같이 x야. 걔가 2분의 1인 거야. 들으면 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것도 양변에 30을 곱해줘 볼까? 5x-2x는 15. 3x가 15니까 x는 5. 그러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5km라고 적어야 돼. 두 문제 남았네. 좀만 힘내. 오늘 조금 길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지금 맞춰주고 싶은데 그래도 푼 거 아까우니까. 도연이가 10분 뒤에 도연이를 따라 나섰다. 건우가, 자, 가보자. 두 명 인간이 있습니다. 도연이와 건우가 있어. 근데 건우가 10분 후에 나오는 거야. 그럼 도연이는 매분 90m의 속력이고 건우는 매분 50m의 속력을 가졌대. 그래서 도연이를 만났대.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만났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만났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도연이의 거리와 건우의 거리가 같겠네. 거리가 같겠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럼 도연이의 거리부터 구합시다. 속력 90이지. 이거 분 기준이니까 분 미터 기준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을 막 봤더니 10분 후에라는 얘기는 자, 다시 이거 x를 먼저 정의를 했었어야 되는 바쁜 마음에. 자, 보자. 도연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얘를 도연이가 걸은 거리를 x라고 해야지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 페이크야. 얘를 x라고 놔두는 순간 또 우리는 어떻게 돼? 안녕. 이렇게 돼. 우리는 여기에 시간이 들어와야 되잖아. 도연이 속력이야. 이거 도연이 속력, 이거 도연이 시간. 도연이 시간을 몰라. 그럼 식을 못 세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도연이 속력이 x로 와야 돼. 자, 이게 도연이가 걸은 거리입니다. 그럼 건우는 얼마큼 걸었어? 건우는 속력이 150이야.
그럼 시간은 몇이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누가 와야 돼? 건우, 시간이 와야 돼. 봐봐. 10분 후에 건우가 출발을 한 거야. 도연이가 30분을 갔으면 얘는 기다리다가 10분 뒤에 출발한 거기 때문에 도연이보다 10분 덜 간 거야. 10분 동안 놀고 있다가 10분 지났어? 어머 늦었다. 나도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한 거잖아. 그래서 도연이가 X분 갔다면 건우는 X-10분 간 거야. 걔가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요게 식입니다. 빠르게 풀어볼까? 자, 영영 없어지고요. 분배 법칙으로 9x는 15x 150이고요. 그러면은 6x가 150이기 때문에 x는 15가 됩니다. 118인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I'm sorry. 이것이 미안해. x는 25가 됩니다. 중간에 멈췄어. 자, 그러면 도연이가 25분 걸렸으니까 도연이가 걸은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도연이가 걸은 거리였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90 곱하기 25 해주면 돼. 2250m입니다. 니네 빨리 끝내주고 싶어. 나 마음 급한 거 알지?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원. 정신 차려! 자, 현우의 집과 지윤이의 집 사이는 1.8km고요. 그 다음에 왜 없어? 자, 현우는 분속 80m로, 지윤은 분속 70m로 각자 집에서 상대방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 서로 전화하다가, 야, 지금 출발. 나도 출발. 짱! 하고 출발한 거야. 그랬을 때, 자, X분 후에 만난다고 합니다. 이거 포인트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현우 집, 여기가 지윤이네 집. 현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출발하고, 지윤이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지금. 근데 현우가 더 빨라. 80m의 속력으로 오고, 지윤이는 70m의 속력으로 옵니다. 미니시네. 분속입니다. 분속. 자, 그러면 현우가 더 많이 가겠지. 밤보다 더 많이 가겠지. 더 빠른 애니까. 그럼 이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우가 간 거리랑 지윤이가 간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자. 거리를 구하려면 내가 뭐뭐를 알아야 되냐면 속력하고 시간을 알아야지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속력은 알아줬어. 근데 시간을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출발한 지 x분이야 하고 시간을 준 거야. 시간은 x야 라고.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자. 현, 현우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0x. 그 다음에 지윤이는 70x.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거리 몇이야? 1.8이 아니라 1800입니다. 왜? 미터로 풀어야 되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요. x 나옵니다. x는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가 몇이니? 거리는 그냥 x에다 12 더하면 되겠지. 거리는 150x거든? 12에다 15 곱하면 되니까 아니지. 현우네 집에서구나. 현우 거리를 구하면 되는구나. 미안해. 80x를 구하면 되니까요. 80 곱하기 12 해주면 돼. 90, 960m.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늦게 끝내줘서 미안하고 하나만 잔소리 할게요. 이거 복습 한 번씩만 하기. 내가 못 풀고 이러는 거 한 번씩만 복습하기. 괜찮겠어? 그리고 이거 안 푼 문제들 있지? 계속 풀 거야. 이거 다 풀 때까지 나랑 계속 풀 거야. 이 단어는 원래 그래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복 수학 책도 풀겠지만 남은 시간 짬짬이 요거 못 푼 거 계속 풀 거니까 요 파트도 갖고 매일 조금씩 푼다고 생각해 주면 돼. 힘들어도 이겨냅시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면 나중에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 끼는 게 어려운 거야. 수고했어, 얘들아. 힘들었지.